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 주식 투자 실패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또한 흔하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주변에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이미 추락한 다음에 주변에 서서히 그게 또 알려지긴 합니다. 요즘의 부동산 돌아가는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경고나 대책 이거는 또 별로 없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의 부동산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동 알짜 건물도 경매로 금융위기 수준,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먹고 살만해진 이후에 크게 딱 두 번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IMF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과연 지금의 수준이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휘청이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인지 저 역시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트에만 몰입해 있을 때 어쩌면 가장 재미를 본 건 바로 꼬마 빌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 땡땡땡이 강남의 빌딩을 얼마에 샀다라는 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제 제자분이 저랑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연예인 이름을 붙여갖고 땡땡땡 빌딩 이런 식으로 저랑 대화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유독 연예인들이 빌딩을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요즘 성수동이 잘 나가네, 어디가 잘 나가네 하는 곳들이 많지만 아무리 잘 나가봐야 결국에는 강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강남의 상업용 건물 거래량이 대략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만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니고 상업용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폭등기 때 유독 상업용 빌딩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상가 임대료로 대출이자 갚고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자랑하고 빌딩의 가치가 30억이 50억이 됐네 어쩌네 이러면서 각종 방송에 나와서 떠들던 그 많던 사람들 지금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공실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도 많고 또 새로 창업을 해도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곳만 계속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떤 신촌 상권 여기도 지금 확 무너졌고 권리금 포기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그냥 철수하는 그런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 상가에 투자했을 때는 공실이 없이 꽉 차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공실이 늘어나면서 계속 울상인 분들이 건물주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를 살릴 때가 아니고 경제 전반의 어떤 내수 활성화 이걸 살리는 게 시급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솔직히 마땅치 않은 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출 이자가 빌딩을 구매했을 때보다 높아져서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달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까보면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단지 밖으로 그걸 내색하기에는 어떤 좀 창피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쉬쉬할 뿐입니다. 처음 빌딩을 매수할 때 이자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지금의 이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다 팔아치우고 싶은데 이게 또 팔리지도 않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또 실제로 옆에서 듣기에는 또 한계가 있긴 합니다.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한 사람들이 어려운 게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랑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결국 어려운 지금의 사정을 이 사람들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단계, 맨 마지막 단계 최종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파는 방법이 사실상 대부분의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거는 어떤 주거를 하는 용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업이나 주식이 잘 안 됐을 때 망했을 때 그거를 문제 해결 방법의 맨 끝순위에 두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도 차례로 타격을 받을 거고 급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명동의 중심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들도 경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평당 여기가 10억이 넘는 곳인데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금융 위기가 아닌 이상 명동 중심가의 건물이 경매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말한 내용을 보면 고금리 타격을 받은 매물들이 연체기간 경매 진행 절차를 거치다 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버틸 만큼 버티던 시기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매 시장에 이제 이런 매물들이 계속 나올 차례다, 이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공실률과 경매 건수도 1년 새 110%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낮아지면서 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작년 가을쯤인가?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살 타이밍이라면서 방송에 나와서 떠들던 사람들. 부동산은 뭐다? 그렇죠. 금리죠. 금리.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 확 내려요. 그러면 집값 오르겠죠. 아이고 그때 가서 사면 늦는다니까. 지금 빨리 뛰어가서 아파트 한 차씩 얼렁 사두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집불도 모르면서 떠드는 그 부비팁인지 머시갱인지 하여튼 그딴 얼치기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지금 빨리 집 한 채씩 얼렁 사. 얼렁.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작년 가을쯤이 부동산 반등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고점에 누군가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폭탄을 꼭 끌어안고 집을 산 겁니다. 인생이란 부동산이랑 그냥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압축해서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하고 절대로 별개일 수 없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 인허가 역대 최저, 서민들 살 집이 없다.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이 어떤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인 1월 10일 부동산 대책도 결국은 이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차마 아파트는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민들 살 집이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빌라가 준공 다 떨어지고 나서 아직도 분양 광고 현수막 붙인 곳들이 서울에도 널려 있습니다. 이런 물건 빌라를 새로 안 지어서 서민들 살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빌라가 넘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원흉이 된 빌라와 오피스텔이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 전세든 뭐든 다 기피하는 현상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름세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빌라 전세를 들어가면 요즘 형성되어 있는 빌라 전세 가격, 여기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크고 문제입니다. 즉 빌라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너무 높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마 골목마다 분양 중인 빌라 많이 보실 거고 1년이 넘도록 그 분양한다는 현수막, 요 현수막 색이 다 바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 다 지어놓고 아예 분양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려고 일부러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기자분들도 이런 내용은 모르겠죠.
사이즈 좀 크게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분양 자체를 한 1년, 2년 그냥 밀어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집값 오르기만 기다린다고 제가 분명한 게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넘쳐나는데 빌라 안 지어서 서민들 살 집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서민입니다. 서민들 이야기는 서민이 제일 잘 안다고 제가 비록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 잘 사먹는 아무튼 서민인 제가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 가장 이해가 안 가던 게 바로 신축 빌라 분양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무조건 빌라 가격을 그냥 주변 아파트 가격의 70에서 80% 선에 그냥 딱 맞추려고 엄청 노력한 게 보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일명 집장사라고 하죠. 빌라나 다가구 지어서 판매하는 건축업을 일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맹세코 빌라 분양에서 커미션 같은 거 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유혹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또 돈을 많이 버신 중개사님도 주변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크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저는 없습니다. 빌라 분양을 하게 되면 동네 부동산에 수수료를 줍니다. MGM 수수료, 보통 이거를 현장에서는 R이라고 표현합니다. R이 10개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채 할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커미션을 많이 준다는 거는 정말로 실제 가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큰 이문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집은 또 어떻게 하냐, 먼저 전세부터 비싸게 맞춰놓고 무자본 갭투기 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 가치가 한 3억 정도인 집을 4억에 전세를 맞추고 3억 5천에 그걸 다시 분양하는 이런 수순이 이어집니다. 지금의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제 친구도 집 장사를 하고 또 부동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집에 전세 들어가겠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손님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벌이 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마 그걸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구독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 저를 생각 안 하시지만 저는 명절에도 구독자 여러분을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